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이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신형경색하고 사이클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원래 이게 사실은 제가 경제유의라는 제목을 지었을 때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론상에 제가 무슨 수식을 써가지고 이론을 설명해드리거나 뭘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느냐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가지지 말자라는 게 고민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유의를 정한 이유도 그렇고요. 경제 현상들 아니면은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봤을 때 그 이슈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경제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의문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게 이슈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뉴스 플로우 중에서 재밌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이 아마 첫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죠. 뭐 주가하고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트럼프에 대한 하원의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1.4%였나요? 저도 나스닥 숫자를 잘 외우는 편은 아니라서 1.4% 급락을 했었나 그랬는데 또 적어놓으면 또 나중에 증거자료가 되겠군요. 급락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백그라운드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7월 25일이죠. 7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 이름 되게 어렵더라고요. 못 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일하는 조 바이든의 아들의 비리를 조사해달라. 라고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8월 12일이었나요? 8월 달은 맞습니다. 8월 12일에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자가 이거를 듣고 있던 내부자가 신고를 했어요. 감찰실에. 내부자가 신고를 했고요. 이 신고에 따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9월 18일, 19일? 18일? 18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합니다. 기사화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크게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거냐라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요 중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22일하고 23일에 걸쳐 가지고 원래는 그냥 뭐 트럼프가 전화로 조 바이든 조사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 정도면 괜찮았었겠죠.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원래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지원할 지원금이 있었어요. 이 지원을 안 해준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안 해준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조사하도록 압박을 넣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 안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게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재선을 위해 가지고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그거랑 똑같이 정치인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은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는 행동을 대놓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24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실 거는 이게 도대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은 많이 보셨을 게 이걸 것 같아요. 과거에 닉슨 게이트, 그 다음에 클린턴이 두 번, 클린턴,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1868년에 한 번 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사후에 대통령 임시로 하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세 경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닉슨 때는 요거랑 비슷하다고 자꾸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요. 자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상대 당을 떨어뜨리려고서는 도청을 했었거든요. 상대 당에 대해서. 그래서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닉슨은 사임했어요. 그냥. 워낙에 증거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나는데 르인스키 사태 때문에 르인스키 문제로 증언에서 자기는 절대로 안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위증죄하고 그 다음에 업무 방해죄가 같이 겹쳐가지고 1999년에 문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결국엔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거든요.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탄핵은 무효예요. 탄핵은 무효인데 상원을 과반수가 공화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요. 상원에서 넘어가면은. 이거 백인 배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재판 과정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 실명으로 100명이 전체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실명으로 하는데 배신도 못 해요. 공화당이 트럼프 탄핵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통과 안 한다라는 거는 다 동의하고요. 클린턴이나 이때나 동일하게 통과 안 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도 그렇고 경제가 떨어진다. 주가가 빠졌다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때는 오일 쇼크, 중동 전쟁 때문에 오일 쇼크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클린턴 때는 사실은 1999년 지나가면서부터 IT 버블 붕괴가 같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겹치면서 사실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진 것도 진짜 특이하게 빠진 거고 이것도 있었죠.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파산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IMF 맞았던 것도 이거의 여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구간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만으로는 안 빠져요. 닉슨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만으로는 안 빠집니다. 근데 되게 절묘한 타이밍인 게 닉슨 대통령 때도 그렇고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진짜 굵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런 굵직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사이클이랑 비슷한 거예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애들에 대한 공격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르인스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런 구간으로 봤을 때 문제가 뭐냐? 지금도 굵직한 문제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핵심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대통령이 상대방, 우리 카운터파트로 이제는 협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탄핵을 당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좀 뒤로 밀면서 우리가 원하던 거를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당장 굳이 뭐하러 이 어려운 거를 해라고서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걱정하고 나스닥에서 주가를 뺀 이유는요. 대통령의 탄핵을 걱정해서 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지연될 수 있다. 이거에
해결이 지연될 거다라는 우려가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라서 단기적으로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뭐 이런 걸 보실 때는 일단은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서 굳이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펀더멘털한 영향이 없어. 나는 지금 조정 나왔으니까 사면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내년까지 2020년까지의 그림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오히려 중국이 아무리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태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내년에 들어가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박할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 거 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대한 얻어내면서 분쟁을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결해버리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2020년 상반기 중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는 거는 사실 마다마다 달라지는 그림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그림이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면은 재밌는 뉴스들 가지고서는 조금 더 계속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